아빠가 들려주는 생활 잡일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책 쓰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꽤 오래전에 아마존 책 쓰기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찍기도 했고 블로그에도 글도 썼고 강의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로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뀐 내용들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이고요. 동시에 이 강의를 듣고 나면 25달러를 바로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링크도 유튜브 밑에다가 블로그 밑에다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결과물을 보면서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PDF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를 아마존에 책으로 올리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물이 이렇게 찌그러진다 그럴까? 결과물이 제 의도했던 것과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내용들은 인터넷에 검색이 잘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실제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해봤던 거, 실제 했던 거와 틀리게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전에 그랬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마존 책 쓰기 관련된 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면 꽤 많은 것들이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돼 있고, 좋은데, 그걸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아마존 책 쓰기에서 보면 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틀린 내용도 좀 있었고, 지금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자랑이나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인터넷에 많이 검색되는 거면 굳이 제가 잘 안 올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겁니다. 우선 제 블로그를 먼저 볼게요. 옛날에 썼던 블로그. 이게 2018년이죠. 지금 4년 전이고 그때 드디어 아마존에 전자책을 올렸다 하면서 이게 이제 아마존 책 올린 것을 이야기했고 그 과정 중에서 배운 것을 제 블로그에 썼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꽤 많은 내용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편하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옛날에 쓴 글이니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다는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ISBN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ISBN이 꼭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아마존에 출판할 때는 ISBN이 필요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전자책을 PDF로 전자책을 만들면서 ISBN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ISBN 발행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뜻이죠. 책만 내면 발행해 주니까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아마존은 미국 거고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이런 게 있는데 그때 각 나라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알면서도 잘못 쓴 게 뭐냐면 썼던 것이 페이어니어를 통해서 계좌를 만들고 했는데 당신은 페이어니어를 통해서 계좌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계좌를 만들고 에어비앤비에서 체크카드까지 발급되고 며칠이 소요되고 했는데 제가 글자를 잘못 썼더라고요. 페이어니어로 통해서 계좌를 만든다고. 근데 실제 지금은 페이어니어를 통해서 계좌를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페이어니어를 통해서 계좌를 만들 때 그냥 만들면 아니지만 제가 여기다 쓸 건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링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추천인이죠. 추천인 링크를 통해서 페이어니어 가입하게 되면 25달러를 바로 받습니다. 대단하죠? 추천해줬던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걸 몰랐거든요. 그때는 제가 당연히 25달러 받는 줄도 몰랐고 지금 이 기간이 얼마나 오래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비슷한 내용을 올렸는데 그래서 신청해 준 분들이 두 분이 있어요. 두 명이 저를 통해서 페이오니어에 가입을 했습니다. 개설은 다른 이야기고 그 페이오니어에 등록하게 되면 미국 계좌를 만들 수도 있고 이미 내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미국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페이오니어의 미국 계좌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돈 받은 아마존은 페이오니어를 통해서 송금해 주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개선된 거죠. 달라지면서도 훨씬 개선된 겁니다. 스텝이 줄었으니까.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에어비앤비에 가입하고 에어비앤비에서 받은 계좌를 통해서 페이오니어에 등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달라진 겁니다. 아마존이 홈페이지 구성이 좀 익숙지가 않아요. 페이오니어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익숙지 않은 구성인데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른 거니까 저한테는 좀 익숙지 않더라고요. 영어라서 익숙지 않은 것도 좀 있지만 근데 그건 적응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구글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EIN인가 번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개인 주민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이전에 썼던 글에서는 한국 책 출판에는 PDF가 편한데 아마존은 그렇지 않다.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MS 워드로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그전보다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PDF를 그대로 올려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PDF를 그대로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문제점은 제가 좀 이따가 실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이제 PDF로 통해서 올릴 수는 있으나 뭐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링크 주소. 출판하는 링크 주소는 이렇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아마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있죠. 거기서 소비자로서 하는 그 주소를 갖고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요 주소를 들어가야 됩니다. 요 주소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출판하는 그걸로 나옵니다. 요 링크 주소도 제가 달아 놓겠습니다. 실제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자, 여기 이제 출판할 수 있는 그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보통 아마존하고 좀 다르죠. 킨들 다이렉트 퍼블리싱이라는 거고요.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서 이제 자기가 만든 거를 올리는 그런 건데, 오늘은 만드는 것을 하지 않고 옛날에 제가 한 일주일이나 2주 전에 만들었던 게 있는데 그것이 잘 올라간다를 확인하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라이브로 되어 있는 것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위가 킨들 이북이고 아래쪽이 페이퍼백이거든요. 이건 드래프트,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라이브고, 여기는 보면 이거는 킨들 북마저도 드래프트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올려놓고 19년이구나 3년 전에 올려놓고 마무리를 하지 않은 거죠. 이것도 조금 있습니다. 만들다 보면. 그래서 만드는 작업 중에는 드래프트로 되어 있고 만들고 나면 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9달러, 10달러로 되어 있죠. 여기서 뷰 온 아마존을 살짝 커서를 올리면 밑에 나타나는데 US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만든 책을 볼 수가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만든 거고 이렇게 돼 있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딱 사면 되겠죠. 자, 여기서 실제 책이 어떻게 되는지는 Look Inside를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겼죠. 화면이 좀 잘리는데 책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책 제목인데, 책이 이게 내지의 속표지예요. 속표지가 한 페이지 구분이 없이 다 바로 쓰이죠. 내지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이 한 페이지고, forward가 여기 서문인데 여기가 한 페이지인데, 여기가 제가 띄어쓰기를 했는데 띄어쓰기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컨텐츠 내용인데 이 클릭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첫 번째 이제 간지가 들어가죠. 크게 이제 파트가 있잖아요. 파트가 있고 챕터가 있는데 여기 파트예요. 파트 1인데 요 파트 1에 있는 요것이 오른쪽에 가게 제가 책을 배치했거든요. PDF에서 보면 이쪽 가버렸어요. 왼쪽으로. 자, 요 내용은 잘 나오고요.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를 했고, 그 동그라미 한 거, 빨간색 동그라미 2번 한 거, 이것들을 제가 본문에다가 썼거든요. 1, 2 이렇게.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본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 글자라고 하죠. 원 글자가 없어진 거예요. PDF는 보이거든요. 본문을 올리면 없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림 넣고 글자 넣고 그림 넣고 글자 넣고 하면서 이 글자와 그림 사이는 한 줄을 띄웠는데 한 줄이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PDF는 있거든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PDF에서 보던 거랑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고려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그림이거든요. 제가 만든 이 그림은 이 테두리가 없는데, 이 테두리를 넣은 것도 테두리가 사라지더라고요. 워드에서 넣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림 자체에 테두리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 자체에 테두리를 넣어서 넣는 거. 그림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데, 그 MS 워드에서 테두리를 넣어서 넣으면 이건 없어질 수도 있다. 원문자도 없어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DF로 하는 건 되게 편리하고 좋으나 PDF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항상 그러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은 또 잘 돼요. 어떤 것 제가 또 가운데 정리했는데 가운데 정리가 없어졌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림과 그림 사이에 한 칸을 띄었거든요.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PDF로 만든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약간씩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괜찮아요. 그걸 감안해서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림 쓰고 글 쓰고 그림 쓰고 글 쓰고 하면서 하고, 그림에는 항상 테두리를 넣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편집을 해서 쓰면 그냥 뭐 무난합니다. 이게 전자책으로서 볼 때는 그 정도 되는 거죠. 다음에 여기서 챕터 2, 챕터 1 사이에는 제가 쪽 나눔을 했거든요. 이게 쪽 나눔해서 한 페이지 지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쪽 나눔 하기 전에 이렇게 뭔가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는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때는 항상 이렇게 그림을 큰 띠를 두거든요. 이 띠를 두니까 그나마 이거는 새로운 챕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글자로만 챕터를 했으면 이 엔터 치고 뭐 컨트롤 엔터를 치죠. 보통 컨트롤 엔터가 잘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챕터가 달라졌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쪽번호도 당연히 없어지고요. 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책을 만드셔야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항상 이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 주는 유튜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나 블로그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책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거 하면서 알게 됐는데 요 썼잖아요. 이 똑같은 내용의 책을 2년 전에 만든 거예요. 이거를 2020년이죠. 2020년에 제가 SPSS보다 쉽게 이제 R을 쓰는 법에 대한 책을 만들어 놓고 또 2년 지나서 내가 이 책은 꼭 여러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한국어 책으로 만들었 다음에 그거를 영어책으로 만들었거든요. 2020년도에. 그러다가 2년 지나서 제가 만들었다는 사실 잊어버려 또 만든 거예요. 똑같은 책을 이름만 달리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한 번 더 번역했죠. 한 번 더 한글 책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 영어 번역한 걸 다시 또 냈으니 헛고생을 두 번 한 거예요. 2년 전에 만든 책을 한번 볼게요. 2년 전에 만든 책을 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PDF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건 또 달라요. 자, 이때 보시면요. 이때 만든 PDF는 책 테두리가 살아있어요. 그쵸? 살아있죠? 책 필이 살아있죠? 제가 PDF로 만들면서 제가 구현했던 것이 다 되거든요. 1번, 2번, 3페이지도 나오고, 그림도 배치가 되어 있고, 테두리도 보이고, 그 다음에 PDF에서 보면 저기 챕터 제목들도 나오고, 책 제목과 챕터 제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띄어졌다고 했던 것도 따로 반영이 되어 있고, 요 한 칸 띄딘 것도 반영되어 있고, 다 반영되어 있거든요. 마치 그냥 PDF를 보는 것처럼 PDF 뷰어로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PDF는 PDF로서 했는데 지금은 PDF가 전자책 형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PDF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나는 이런 방식이 좋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달리 제가 알아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PDF로 올리게 되면 이것처럼 방금 보셨던 요처럼 되니까 PDF로 올리시는 분들은 그걸 감안해서 PDF 문장을 만들고 형식을 지정해야 되고, 자 그럼 요약하면 몇 가지 것들을 다 들었죠? 동영상을 보시면서 촬영하시고 제가 링크 주소들 몇 개 남겨놓겠습니다. 책 발간하는 링크 주소, 페이어니를 하면서 $25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 등등을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또 제 과거에 유튜브에 올렸던 것도 남겨놓을게요. 왜냐면 과거 유튜브도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그 생각했지만 그것도 링크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존에 책 쓰는 걸 상당히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뭐 책 써서 돈 벌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책을 쓰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영어로 쓰면 영어가 힘들면 한글로 책을 만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올리세요. 제가 한글 책으로 만들어서 전자책 올리는 법을 여러 번 또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좋아요. 이상입니다.